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기료 장수 아이들의 멋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바라 쿠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고요. 루스 소여가 글을 썼대요. 이진영 선생님이 옮겨주시고요. 출판사는 시공 주니어입니다. 자, 이제 캐롤송인 것 같아요. 신기료 장수 캐롤입니다. 멜로디를 넣어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멜로디를 들려드릴까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끄떡없도록 가죽을 붙이고 받고 꿰맵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신발을 밖에 내놓고 모두 일손을 놓고 촛불을 밝힙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아기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의 죄와 미움을 깨끗이 씻어버립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쉿! 주님이 오시는 소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맑은 캐롤 소리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올해도 주님은 낡은 신발을 신고 오실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시다. 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자, 신기료 장수 아이들의 멋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티롤 지방의 눈 덮인 산에 한 요정왕이 살고 있었대요. 이 요정왕의 이름은 로린, 그러니까 로린 왕이었죠. 로린 왕의 왕국은 지하에 있었는데요. 온 산의 금과 은이 모두 로린 왕의 것이었대요. 하지만 가장 귀한 보물은 사랑스러운 딸이었죠. 그 아이는 작고 뚱뚱한 로린 왕하고는 아주 다르게 생겼대요. 로린 왕은 주먹코와 커다란 귀 때문에 이 산만큼이나 늙어 보였죠. 로린 왕의 딸은 꽃을 무척 좋아했는데 로린 왕의 왕국에서는 전혀 꽃을 키울 수가 없어서 속상했대요. 공주는 아버지한테 장미정원을 갖고 싶어요. 아침놀이나 저녁놀 같은 장미를 키우게요 하고 말했죠. 그러자 로린 왕은 껄껄껄 웃었어요. 그런 정원을 만들어주마. 크리스털로 지붕을 만들면 구석구석까지 햇빛이 비칠 때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겠지? 그리고 왕은 그렇게 했어요. 저녁마다 해가 지고 붉은 장밋빛이 요정나라 공주의 장미정원에서 온 산으로 퍼져 올라가면 산에 쌓인 눈이 장밋빛으로 물들고 골짜기 사람들은 장밋빛으로 빛나는 알프스산을 가리키며 감탄했대요. 호세 사람들도 이 산의 눈빛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죠. 로린 왕은 밝고 활기차고 장난기가 많은 요정이었대요. 가끔 로린 왕은 골짜기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산 중턱에 있는 한 양치기의 오두막을 들여다보기도 했대요. 이것 말고도 로린 왕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이야기는 티롤 지방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래요.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신기료 장수 한 사람이 어느 골짜기에 살고 있었대요. 신기료 장수? 무슨 이야기일까요? 헌신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기료 장수 부인은 사내 아이 셋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대요. 하지만 그 아이들 이름은 프리츠, 프란츠, 그리고 한슬이었죠. 신기루 장순에는 방이 딱 하나밖에 없는 작은 오두막집에 살았는데요. 그 집에는 신기루 장수가 쓰는 긴 의자 하나, 화덕 하나, 난로 하나, 지프로만 채워진 커다란 침대 하나가 있었대요. 벽에는 접시가 몇 개밖에 없는 선반이 메어 있었고요. 벽 두 쪽을 두르는 긴 의자가 하나 있었고, 물론 의자가 딸린 식탁도 하나 있었답니다.
이 집 식구들에겐 접시나 냄비 같은 그릇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대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신기루 장수가 어쩌다가 농부가 교회 갈 때 신는 구두를 고쳐주는 날은 맛있는 염소젓이 생겼고요. 또 어쩌다가 빵집 주인이 명절에 신는 구두를 고쳐주는 날은 바삭하고 커다랗고 맛있는 빵이 생겼대요. 또 어쩌다가 푸주간 주인의 구두를 고쳐주는 날은 솥에 고기를 넣고 맛있는 스튜를 끓일 일이 생겼고 국수와 야채도 생겼답니다. 스튜, 어려운 말이죠. 스튜는요, 고기에 감자, 당근, 마늘을 넣고 끓인 서양 요리라고 합니다. 그런 날이면 신기루 장수는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아 감사 기도를 드리고 큰 소리로 웃고 손뼉을 치고 더러는 춤까지 추었대요. 신기루 장수는 하하하하 오늘은 우리 맛있는 뭐더라 오늘은 우리 스누츠를 먹는다 하고 외쳤죠. 스튜가 다 되면 신기루 장수는 갈고리에서 솥을 휙 빼내어 그릇마다 넘치도록 스튜를 담았고 프레첼, 프란첼, 한술은 배불리 먹었답니다. 아, 정말 행복했어요. 스누츠를 먹는 날은? 그래요. 신기루 장수가 웃기는 이야기 몇 마디만 할 뿐인데도 그날 스튜는 그 웃기는 이야기 때문에 더 맛있었답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한 달이 무거운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새 아이와 신기루 장수는 3월이 터벅터벅 지나가는 소리와 4월이 터벅터벅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죠. 6월이 터벅터벅 지나가는 소리와 7월이 터벅터벅 다가오는 소리도 들었답니다. 한 달이 점점 더 힘겹게 전진해 갔죠. 이건 모두 다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젊은 남자들은 총을 들고 어머니와 아이들 곁을 떠났죠. 이 골짜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제 가난한 신기루 장수에게 구두를 고쳐달라고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모두들 교회에 가는 날에도 밑창은 털그덕거리고 뒷굽은 닳아지고 구멍과 단추와 끈은 아주 떨어져 나간 신발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여기 신기루 장수네 집이죠. 여기 구두 보이세요? 귀엽죠? 이 명동인가 어디 도심에 가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미용사는 가위를 걸어 놓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런 곳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세와 백세까지 그림책은 읽는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작가의 철학이 담겨진 이야기니까요. 또 옛 이야기도 있고요. 여름, 그래요. 여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겨울이 와서 땅을 뒤덮어 버렸고 나무 뿌리와 나무 열매와 나물과 옥수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11월은 터벅터벅 지나가고 12월이 몹시 사나운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자 새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수 있으려나 아버지가 하하하 웃고 호호호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우리는 맛있는 뭐더라 하시려나 궁금해졌죠. 하지만 새아이는 올해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큰 소리로 떠들어댔죠. 우리는 알아. 스누출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푸주간 주인의 구두를 고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요.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바짝 다가왔으니 곧 푸주간 주인의 구두를 고쳐야겠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땔감을 주우러 브랜너 알프스 산자락으로 올라갔죠. 그 애는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답니다. 나뭇가지가 여태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나무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구니를 한아름 채울 죽은 나뭇가지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이 피운 불이 조그맣게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신기루 장수가 온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팔로 몸을 감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기루 장수는 얘들아 좋은 소식이다.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단다.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올 테니 일거리가 생기겠다 하고 말했죠.
신기루 장수는 손으로 새 아이의 뺨을 살짝 꼬집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집으로 가져올게. 뭐지? 아이들은 스니칠 스너칠 스누출 하고 소리쳤어요.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서 오늘 저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잊어버렸죠. 빵 한쪽, 차가운 푸딩 한쪽도 없었죠. 큰아들 프리칠이 군인들이 아버지한테 구두 수선값을 줄까요? 하고 물었어요. 병사들은 못 줘도 어쩌면 대위들은 줄 거야. 장군님 놀지 모르겠다. 병사들 군화는 그냥 고쳐줄 거다. 내일이 무슨 날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싸운단다. 병사들 말이야. 그러니 병사들 군화는 고쳐줘야지. 안 그래? 하지만 장군님은 돈이 많을 거야. 아이들은 아버지가 연장과 가죽 챙기는 일을 도왔어요. 신기루 장수는 모직 목도리를 목에 친친 휘감고 모자를 푹 눌러 썼죠. 오늘 밤은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춥겠다. 내가 나가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불길을 조그맣게 줄여놓아라. 그리고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푹 둘러쓰고 있어라. 집에 아무도 들이지 말고. 신기루 장수는 밖으로 나갔죠. 아이들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불길을 조그맣게 줄여놓고 커다란 침대로 올라가서 막내 한스를 가운데 뉘었어요. 아이들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둘렀었죠. 그렇게 얇은 이불로 살을 앨 듯한 추위를 막으려고요. 아이들은 몸을 딱 붙이고 똑바로 가만히 누워서 천장에 비쳐 조그만 점처럼 아른거리는 난로 불빛을 올려다보았죠. 차가운 공기를 뚫고 올라가는 하얀 입김도 물끄러미 보았답니다. 해가 떨어지자 바람이 일었죠. 바람은 처음엔 속삭이는 소리를 냈어요. 바람은 커다란 난로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 이야기를 속삭였고 산허리에 있는 소나무 이야기를 속삭였고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고 흩날리는 눈 이야기를 속삭였어요. 그 다음엔 헐떡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바람은 사납게 헐떡거렸고 요란하게 헐떡였고 매섭게 헐떡였어요. 그 다음엔 울부짖는 소리를 냈죠. 바람은 벽 틈새로 문 틈새로 차디찬 기운을 들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프리칠, 프란칠, 한슬은 셋이서 꼭 끌어안고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휘잉쿵 타타탕 휘잉쿠탕탕탕 쿠당탕탕. 프란칠이 바람소리야 노크소리야 하고 물었어요. 프리칠이 바람소리야 하고 대답했죠. 휘잉쿵쿵. 한슬이 바람소리야 노크소리야 하고 물었죠. 프리칠이 바람소리도 들리고 노크소리도 들려 하고 대답했죠. 프리칠은 침대에서 나와서 창가로 갔어요. 창으로 내다보면 집 앞길이 훤히 보였거든요. 프란칠이 아버지가 문을 열지 말라고 하신 거 잊지 마 하고 말했죠. 하지만 프리칠은 창밖을 내다보고 또 내다봤어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집 앞에 작은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내 소리가 들렸죠. 문 열어! 내 말 안 들려? 문 열란 말이야. 한슬이 안 돼 하고 소리쳤어요. 프리칠이 들어오라고 해야겠어. 너무 떠는 것 같아. 새끼양을 잡아먹는 늑대처럼 바람이 저 사람한테 달려들고 있잖아 하고 말했죠. 프리칠이 빗장을 벗기자마자 아주 묘하게 생긴 작은 남자가 오두막 안으로 휙 뛰어들었죠. 그 작은 남자는 사슴가죽 끈으로 커다란 고깔모자를 잡아매고 있었어요. 그 남자 얼굴은 동그랗고 빨갰는데 그 위로 푸딩 위에 박힌 통통한 자두 같은 주먹코가 달려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는 누구누구 없어요? 귀는 아주 커다랬대요. 그 남자가 어찌나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던지 의자가 다 들썩거릴 지경이었다니까요. 그 남자는 새 아이들한테 주먹을 휘둘렀어요. 아유, 나를 기다리게 하다니. 맛있는 음식이랑 따뜻한 물을 너희들끼리만 차지하려고? 안 되지, 안 돼.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남자는 난로에서 타고 있는 조그만 불길을 쳐다봤어요. 그 불로 오두막을 따뜻하게 하기란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작은 남자는 텅 빈 식탁을 쳐다보았어요. 식탁에는 그릇이랑 숟가락이 하나도 놓여있지 않았죠. 작은 남자는 커다란 솥을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그것을 뒤집어서 바닥까지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다 먹어 치운 게로구나. 돼지들 같으니라고. 나를 위해 음식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적어도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 그 남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프란칠과 한슬이 누워있는 커다란 밀지침대로 기어올라왔죠. 고깔 모자를 벗지도 않고서요. 프리칠은 우린 돼지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프리칠은 그 작은 남자한테 얼음처럼 싸늘한 그 파란 눈과 으르렁대는 그 입을 보고 겁에 질려버렸죠. 작은 남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두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리 좀 비켜. 비키라니까. 자리가 좁잖아. 저리 비키고 입을 내놔. 프리치는 작은 남자가 동생들을 침대 밖으로 내모는 것을 봤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프리치는 그 낯선 사람을 살살살살 달랬어요. 쟤들은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잘 놓으면 자리는 충분해요. 이제 프리칠도 침대에 올라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 작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네요. 바로 이렇게요. 좁단 말이야. 이불도 모자라고. 내가 추위에 떠는 게 안 보여? 손님한테 음식 대접도 안 하고 침대랑 덮을 이불도 안 주려고 하다니. 이것을 접대라고 하는 거야? 그 남자는 팔꿈치로 비쩍 마른 막내 한슬의 옆구리를 쿡 쳤어요. 프리치는 화가 나기 시작했죠. 아저씨, 제발 내 동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드릴 게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신기루 장수인데요. 병사들 군화를 고치러 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먹을 게 생길 거예요. 아시겠지만 오늘 밤은 파티를 벌이고 서로 축복해주는 밤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가만히 누워 계시면 제가 작은 남자는 몸을 확 비틀어서 팔꿈치로 프리칠의 갈비뼈를 쳤어요. 약속? 약속? 아니 약속이다 무슨 소용이야. 얼른 침대에서 기지 못해? 작은 남자는 무릎을 들어올려 발로 프리칠의 등 한가운데를 힘껏 내찼어요. 프리칠은 방 저쪽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고요. 작은 남자는 그 뒤에다 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저리가 춥거든? 물고 남석이나 몇 번 하지 그래? 빨리빨리. 프리치는 뚱한 표정으로 잠시 불 앞에 서 있었죠. 기분도 나쁘고 몹시 화도 나고 그랬어요. 프리치는 다시 침대 쪽을 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욕심 많은 그 작은 남자는 이불을 혼자서 둘둘 말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두 동생은 이불자락 끄트머리만 덮고 있었고요. 남자는 침대도 혼자서만 반 넘게 차지했으면서도 한스를 밀고 찌르고 했죠. 부르르 날씨는 몹시 추웠어요. 프리치는 어느새 작은 남자가 말한 대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며 방을 돌고 있었죠. 식탁을 지나 침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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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들어올릴 때마다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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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동생들은 일어나 앉아 있었죠. 프리치는 동생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 똑바로 서서 동작을 멈췄어요. 방 안을 빙 둘러서 황금빛 오렌지들이 떨어져 있었죠. 크기가 주먹 2개만한 오렌지가요. 그 사이에 금종이나 은종이로 쌓인 사탕이 흩뿌러져 있었어요. 프리치는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었죠. 작은 남자가 프란칠의 갈비뼈를 툭 치며 소리 질렀어. 야 꼬마, 너도 얼른 나가서 몸을 녹여. 물구나무 서기를 하란 말이야. 어서. 어느새 프란칠도 물구나무 서기를 하며 방 안을 돌고 있었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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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칠의 주머니에서도 무언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크리스마스 쿠키들이었죠. 설탕 껍질을 입힌 쿠키랑 자두를 박은 쿠키랑 아니스 열매와 캐러웨이 열매를 박은 쿠키. 자, 아니스 열매는요. 서양에서 고기 요리할 때 과자나 빵을 만들 때 쓰는 향료고요. 캐러웨이 열매도 아니스 열매처럼 고기 요리, 과자나 빵을 만들 때 많이 쓰이는 향료로 아니스 열매와 맛이 비슷하대요. 작은 남자는 이번에 한슬의 가슴을 쿡 찔렀어요. 이 게을러 터지고 욕심 많은 녀석. 이젠 침대를 너 혼자 차지할 줄 알았겠지? 어림없는 소리. 이건 내 거야. 얼른 저리 내려가. 작은 남자는 막내의 등을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작은 남자가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입을 떼자마자 너무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프리칠이 꽥 소리쳤어요. 아저씨 한술은 너무 어려요. 물구나무 서기를 저 구석으로 가서 걔를 도와줘. 발을 높이 들어 올려야 몸이 따뜻해지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네 동생 다리를 하나씩 붙들고 빨리 움직여. 작은 남자가 어찌나 화가 나 보였던지 어찌나 무섭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지 프리츠가 프란칠은 얼른 막내를 방구석으로 데려가서 다리를 하나씩 붙들고 거꾸로 들어올렸죠.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탁탁 타다다탁 탁탁 타다닥 지붕으로 쏟아져 내리는 우박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금화와 은하였어요. 모두 한스의 주머니에서 떨어졌죠. 프리츠는 소리를 지르고 브란치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슬도 소리를 질렀죠. 내려줘 내려줘. 새아이는 손을 잡고 돈더미를 돌며 춤을 추면서 트랄랄라 피들딜디디 디어링어링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숨이 차서 더는 춤출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요.
새아이는 침대를 쳐다보았고 브레칠이 저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하고 입을 떼었는데 하지만 침대는 텅 비어 있었대요. 이불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 작은 남자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새아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모았고요. 오렌지는 커다란 함지박에 담고 쿠키는 나무 접시에 담고 금화은하는 그릇에 담았어요. 아이들이 한참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며 쿵쿵쿵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빵을 가지고 오셨고 또 우유랑 맛있는 스튜를 끓여 고기를 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국수도요. 이 오두막집 식구들한테 올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는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그들은 손뼉을 치고 노래를 흥얼거렸죠. 새아이는 아버지한테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프리츠는 손님이 찾아온 이야기를 했고 프란츠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고 막내 한슬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고요. 한슬은 형들한테 다리를 들어 올려달라고 해서 은하와 금화가 주머니에서 쏟아질 때 꼭 그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한테 보여주었답니다. 신기루 장수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나는 그 이야기가 할아버지들이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로린 왕이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딱 오두막 하나만 딱 한 식구만 골라 찾아 마법을 부려 자기가 가진 보물을 나눠준다는 옛 이야기가 있단다. 한슬이 그 아저씨는 아주 못생기고 작았어요. 우리 옆구리를 쿡쿡 찔러 쫓아내고 침대를 혼자만 차지했는걸요. 그분이 로린 왕이야. 로린 왕은 그렇게 사납게 군단다. 오세요 아기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의자를 꺼내렴. 아하 우리가 뭘 먹기로 했더라.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죠. 바로 이렇게요. 스니칠 스노출 스노출.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몰라요. 로린 왕이 찾아올지도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자, 오늘을 seize the day, carpe diem이라고 하죠. 오늘 잡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선물입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